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1일 금요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여러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들이 좋았고 버냉키가 좋은 이야기 해줬죠. 여러 호재에도 불구하고 일단 분위기가 안 좋았었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근데 보시다시피 오늘 아시아장은 뭐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보시면은 일본과 중국 증시가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은 이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따 볼 건데, 전반적인 내용은 일단 뭐 양봉으로 마감하는 등 비록 하락 마감입니다만은 장 초반에 강하게 빠지고 하루 종일 이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별로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미국 증시의 안 좋았던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아시아장은 굉장히 선방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증시는 일단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합니다.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만은 일단 그 전일 그 양봉을 좀 보여줬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하여튼 이래저래 지금 현재 세계 증시는 비교적 강합니다. 어제 미국이 하락했지만 이거는 상승 중 가벼운 조정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어딘가를 넘어가지 못한 친구들은 여전히 많이 있죠. 그죠? 미국만 지금 어떤 레벨업 이후에 상승 랠리를 제대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는 여전히 하방 베팅을 이야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있다.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특별한 이슈 없었고요. 그리고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도 뭐 미국이나 유럽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뭐 기업 실적들 발표가 뭐 그 계속되고 있긴 한데요. 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만한 그런 엄청난 기업들 실적 발표는 없고 하여튼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더욱더 투기적인 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그죠? 아마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오늘 밤 미국 증시는 그 전일 그 어젯밤에 좀 큰 폭의 조정을 보였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재상승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재상승 시도하는 게 사실 미국 증시에는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유럽도요, 뭐 지금은 하락 출발 예정입니다만은 그 어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락 출발이 오히려 어떤 상승을 자극시키는, 오히려 어떤 잠재적인 그 대기 매수세를 자극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게 상승 전환으로 이끌어지는 어떤 그런 그 요인이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뭐 분위기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제 미국 증시 조정이 너무 건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상승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도 제 생각엔 뭐 특별히 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빨리 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제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기준으로는 이제 어디엔가에 이제 저항이 어쩌면 모르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만들어놨던 이런 나스닥의 저항 이런 자리들이 의미 있는 고점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근에 올라오거나 여기 부근에서 좀 버벅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우리가 좀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그때 하방 베팅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제 생각엔 그래서 또 특별히 뭐 제가 뭐 집중해서 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네, 일단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밤은 뭐 편안하게 그냥 자볼 생각이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있었던 일들 이제 기술적인 것들 하나하나 그냥 체크만 할게요. 뭐 중국 증시 이런 것들 보시면은 뭐 보시다시피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양봉이란 말입니다, 그죠? 또 그리고 직전 저점이라는 이런 지지력 자리 부근이기 때문에 사실 그 어쩌면은 지금 여기서 이런 그 쌍바닥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인데 여기 자리에서 지지력을 보일지 안 보일지는 일단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요 정도.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 때문에 장 초반에 강하게 빠져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직전 저점 앞두고 이 하방 경직성을 일단 살짝 보인 거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는 어떻습니까? 일본 증시도 비슷하죠, 그죠? 일본 증시도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 요렇게 해서 일단 저점을 낮추고는 있는데 얘도 직전 저점 자리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붕괴가 돼야 하락 추세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자리에서 양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어떤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될지요. 근데 분명히 어떤 하락 전환의 가능성, 본격적인 하락 전환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있는 겁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증시는 대장이잖아요, 그죠? 최근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박스권을 돌파한 착해서 대장이 됐는데, 이 대장이 최근에 좀 힘이 빠지고 있는 거는 분명히 독특한 뭔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얼추 다 봤죠, 그죠? 뭐 유럽 증시는 뭐 아침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제 장대 양봉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또 개파락 출발을 하면은 아마 일단 추가로 상승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상승 시도를 하는데 유럽 증시는 좀 중요합니다. 독일 증시는요. 지금 개파락 출발 예정이죠. 개파락 출발했는데 여기서 이제 빨리 이 자리를 돌파한 착하지 못하면, 결국 이 자리 못 넘고 여기서 밀리면, 그럼 여기가 이제 어떤 굳건한 저항 덩어리로 확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여튼 지금 독일 증시는 여기 직전 고점 자리를 두고 여기서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넘어갈지 말지, 또 그리고 지난번에 급격했던 이런 상승이 오버슈팅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더 큰 상승을 위한 어떤 건전한 상승이었는지 지금 검증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한국 증시 좀 간단하게 보자면은,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는 조금 좀 의미가 좀 있는 날입니다. 일단 저점까지 많이 낮추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종가가 결과적으로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장중에 보시면 급반등한 거지 않습니까? 급반등하면서 그 전일 양봉도 거의 뭐 다 극복을 해버렸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중요한 지지선들을 얘네가 오늘 양봉을 통해서 다 이렇게 몸통으로 확인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만들어놨던 양봉을 재확인하고 어제의 매수세를 한 번 더 재확인한 꼴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솔직히 이쯤 됐으면 이제 요렇게 빠지던 이 단기 하락세가 멈춘 거고, 이건 추가 상승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일단 보인 거예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승 N자로 오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살짝 보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 전고점을 넘어가야 이제 더 올라가는 거긴 한데요. 아직 이 자리 넘은 건 아닌데, 근데 일단 의미를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일단 더 이상 일단 여기서 단기적인 하락은 일단 멈춘 거고요. 올라가는 걸 시도할 거다. 올라가는 걸 시도할 거고, 또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는데 조정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고 이 하락이 멈췄다면은 분명히 다음에 N자로 해가지고 이 전고점을 돌파한 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하루 만에 굉장히 급격한 매수세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거래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한 꼴이 됐고, 이런 게 이제 이 거래일 동안 342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한 거죠, 그죠? 이러면 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진짜 윗자리를 넘는지는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온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조만간 이제 코스피도 뭔가 어떤 결론이 나겠죠. 한 달 전에 고점을 넘든지 못 넘든지 뭔가 어떤 결론이 나긴 날 겁니다. 이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당연히 뭐 풋옵션들도 죽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양봉으로 인해서, 오늘의 급격한 반등으로 인해서 사실 코스피는 위기를 좀 많이 좀 극복하긴 했습니다. 오늘의 저런 아랫골이 길게 단 저런 양봉 좀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검증이 필요한 거고, 어딘가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닥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죠? 역시나 개파락 출발하면 더 오른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사실 근데 이쯤 되면은 이런 거는 별로 건전한 뭐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어제 하루 정도 개파락 출발해서 양봉 마감하고 뭐 이런 거는 어떤 힘 조절의 측면, 상승 속도 조절의 측면이 있지만, 오늘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또다시 단기 낙폭, 또다시 어떤 단기 급등 피로감, 뭐 단기 오버슈팅 우려,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좀 오고 있긴 합니다. 또다시 그런 상황이 좀 되긴 됐어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꼭 시점 잡으려고 그러면 전혀 안 되는 거고요. 역시 이런 상황에서는 강한 갭상승 출발이 시장을 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뭐 세 번째 투매는 받으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일단 두 번의 오버슈팅은 나왔고, 이제 세 번째 결정적인 오버슈팅이 일단 잘 보이진 않는 상황인데, 여기서 오버슈팅이 한 번 더 신나게 나온다면은 그건 어쩌면은 투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고점을 만들려는 행위가 아닐 것인지 이렇게 좀 의심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아직은 분명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 움직임들은 이래저래 좀 의미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래저래요. 환율의 움직임도 사실 좀 의미가 좀 있긴 있습니다. 환율도 일단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상승으로 일단 한 번 더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고 일단 전환은 됐는데요. 5거래일 동안 하방 경직성 확인하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일단 전환은 됐는데, 아무튼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점이, 말씀드렸다시피 1270원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한 건 아닙니다. 오늘, 그죠? 오늘은 오히려 위쪽으로 강하게 힘을 뿜어낸 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지지력을 확인한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어떤 지난번 급락세가 있었던 상황에서는 너무도 급하게 올라와 버리면 또다시 매도세를 자극할 수 있다고요. 또다시 이런 매도세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천천히 변동성을 죽이면서 오르는 게 오히려 추세 전환에는 더 나은 길일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5일선과 이격도 이런 걸 보시면 또다시 좀 너무 좀 지나치게 좀 급하게 오르는 감이 없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달러를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눌림시 매수, 눌림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추격할 때는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좀 한 가지 좀 더 좀 코스피와 비슷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이게 보시면 지난번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지금, 그 지난번에 여기서 고점을 많이 낮췄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저점도 크게 낮춘 겁니다. 결과적으로요. 그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극복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일단 지난번에 저점을 낮췄기 때문에 일단 하락 추세로 전환은 완전히 돼버리긴 한 거예요. 분위기가 일단 확 틀어지긴 한 겁니다. 여기서 달러를 사는 거는 사실 좀 정석적인 건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어떤 큰 추세 전환, 다시 달러가 올라간다,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려면은 위에서 내려오던 이런 추세선을 극복하는 이런 순간에 어떤 달러를 매수하는 게 사실 좀 추세적인 확인을 하는 그런 좀 건전한 그런 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정도 좀 하여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단 추세적인 하락은 일단 굳어진 거고, 다만 지난번에 이게 언더슈팅이라면은 근데 충분히 다시 한번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있을 거라고 뭐 추측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베팅하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 정석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저항이 있는데 이거 넘어선 다음에 추세적인 상승을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지금 상황에선 반등을 하더라도 고점을 넘지 못한다, 여기 못 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인 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근데 시장 분위기가 뭔가 조금씩은 바뀌고 있긴 하죠. 그죠?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급격했던 움직임에 대한 되돌림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그죠?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은 예외. 코스닥은 2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니까 코스닥은 예외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이번 주에 더 상승폭을 확대시켰죠. 오히려 더 급등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살살살 오르다가 급격하게 오르는 이런 것도 사실 변곡입니다. 이것도 변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 주에 코스닥은 상승세를 더욱더 가파르게 하는 그런 변곡이 나타났고, 코스피나 환율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너무 급격했던 움직임, 지난주에 너무 급격하게 올랐던 거에 대한 되돌림, 그리고 환율은 지난주에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던 거에 대한 되돌림, 이런 것들이 나타난 한 주였다. 이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코스피는 이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일단 고점을 낮췄기 때문에 분위기는 조금 좀 안 좋아졌으나 결정적으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여기서 또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보다 상승행자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한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당장 뭐 오늘 뭐 우리가 뭐 이런 걸 보고 뭐 움직여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계속해서 확인하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이면 됩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뭘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죠? 뭐 보시다시피 이게 이 중요한 지지선이 전저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붕괴시켜야 뭐 새로운 시세가 이어지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어떤 아래 꼬리를 보여주면서 여기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살짝 확인을 한 셈이고요. 물론 근데 삼성전자는 코스피에 비하면 매우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 전저점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이제 박스권이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죠? 요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여기를 붕괴시켰으면 하락 추세다, 전환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박스권 이야기 정도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모릅니다. 이거는 하락세가 더 강한 거예요. 아직까지 삼성전자는요. 아직까지 이 직전 저점에 대한 완벽한 지지력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삼성전자는 좀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비록 양봉입니다만은 이건 좀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죠? 코스피 지수처럼 특정한 자리를 2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버티는 그림하고 이렇게 푹푹 떨어지는 거하고는 분명히 힘이 다른 겁니다. 그죠?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반도체 지수,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 현재 조금 약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에코프로 친구들이 엄청나게 강한 거죠. 함부로 고점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역대급 지금 어떤 이상 강세, 이상한 슈팅성 시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상식으로는 뭐 지금까지 뭐 이랬으니까 이쯤에서 뭐 진입을 하면 될 거야, 이쯤이면 고점이 나올 거야라는 그런 추측, 그런 예측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지켜봐야 돼요. 그냥 지켜보다 음봉 나오거나 뭐 의미 있는 뭐 변화가 나타나면 그때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거 꼭지점 잡겠다고 하시면은 너무나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다 본 것 같고요. 얼추 다 봤죠, 그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미국 증시는 아마 어제 건전한 조정을 보여줬으니까 만약에 어제 건전한 조정이 진짜 건전한 조정이 맞았다라면은 오늘은 좀 다시 어제 하락을 급하게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급하게 되돌리지 못하면은 또 이상하게 또 시장이 또 벨벨벨 흘러내리는 또 그런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물론 그래도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증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제가 어떤 하방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하루에 2% 떨어지는 거 저거를 먹자고 지금 하방 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추세적인 하락을 먹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추세적인 전환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데요. 추세적인 전환을 하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과, 물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고변동성 상황에서는요. 생각보다 빨리 꺾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고 오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오랜 검증 과정이라는 건 최소 3거래일 정도는 제 생각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요. 3거래일 정도의 검증 과정은 필요하니까 우리는 너무 급하게 움직이려고 하지 말자. 3거래일이면 아직 그죠? 뭐 다음 주 내에 해도 아무리 뭐 그렇게 해도 안 늦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회는 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좀 느긋하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오늘은 그래서 저는 뭐 시장이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라 볼 거고, 뭐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빨리 뭐 미국장 안 보고 그냥 잘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리플도 남겨주시고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그죠? 한 주가 좀 금방 또 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라 갖고 제가 좀 집중하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뭐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도 또 뭐 특별히 엄청나게 결정적인 그런 타이밍이 또 오진 않아 가지고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좀 계속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력 관리들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날도 더운데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밤낮으로 보려면은 이것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긴 하거든요. 주말 동안에 맛있는 것들 많이 드시고 체력 관리들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